존경하는 부산 진구민 여러분, 송현옥 부회장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행정 정반을 누수가 없도록 잘 챙겨보고 계시는 박진석 부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의 제대로 일하는 의원 손재호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첫째, 연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한 사항과 둘째, 신중년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연지동 레미안 어반파크 아파트인 연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 기반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만을 짚는 게 아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기에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지동 레미안 아파트가 2022년 9월 동멸 준공되었고 3년이 흐른 지난 2025년 4월 30일이 되어서야 부분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와 소공원 같은 기반 시설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로와 소공원 같은 기반 시설의 면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둘째, 연지 구역 또한 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기존 정비 기반 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수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준공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습니까?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르면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속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기반 시설을 신규 설치를 사유로 대부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넷째,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를 조건으로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의지가 없다면 무기한 면제해 줍니까? 다섯째,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당시 구청 소유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부료 면제와 관련해서 호감부서는 어떤 검토를 하였습니까? 여섯째, 구청은 장래 기속될 기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새로운 기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보유하도록 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일곱째, 동멸 준공 후 지난 3년간 기반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운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 신중년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5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영희 문화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 참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중년을 미래사회의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하여 세계 경력 설계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2024년 자치구 최초 민간협력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를 개관해 시창업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동래구에 50플러스 복합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6년 5월 준공 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우리 부산 진구 신중년 인구는
약 86만 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 중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50대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부산시는 2025년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에 신중년 적합 일자리 발굴과 연계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 왔는지 최근 3년간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중년 정책 추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중년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세대로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는 일자리 단절이나 사회활동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우리 부산 진구 취업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신중년 상담 건수는 전체의 59.6%, 취업자 수는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년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비록 중앙정부 차원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구는 신중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구의 신중년 일자리 발굴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중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중년 정책은 일자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공헌활동, 평생교육, 생애 경력 설계 등 다양한 사회 문화활동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들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적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는 2024년 5, 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시창업부터 여가 커뮤니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저 역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그 성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북구와 사상구는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지정 운영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신중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신노년센터를 위한 복합문화건강공간인 하하센터를 건립 중이며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향후 신중년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어 운영될 계획인지, 더 나아가 우리 구의 신중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종합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중년 정책 전담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조직체계 마련도 중요합니다. 부산시는 2016년 장노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보다 세밀한 지원을 위해 50+ 지원팀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남구 또한 장노년 지원팀을 만들어 5, 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는
신중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서 간 분절로 인해 신중년 지원에 관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중년 관련 사업은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만큼 전담 조직 없이 각 부서별로만 대응할 경우 사업 기회를 놓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신중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담팀 신설에 대한 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신중년 정책 방향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제3차 노후 준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신중년 대상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노후 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시 또한 제1기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에서 사회 참여, 시민 참여와 고용 영역의 50+ 생애 재설계 대학 등 다양한 신중년 사업을 포함하여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의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에는 부산시 공모사업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하하센터 건립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 특화된 정책 방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년 정책이 실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중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운택입니다. 연지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와 소공원 같은 기반 시설의 면적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비계획에는 기반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계획, 정비사업 시행시기 등이 포함되는데 통상 이러한 정비계획안은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정비계획 위반 제한으로 추진됩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제한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나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관계 법령과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면적과 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위반 제한이 있을 경우 용적률 등 건축계획의 적정성도 검토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역업체 참여, 녹색 건축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지 2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업체 참여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았습니다. 이렇듯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되며 구청의 위반 절차를 이행 후에 부산시로 위반하면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연지 2구역 재개발구역 내 기존의 기반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수년째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반시설이 공동주택의 부분 준공과 동시에 준공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선 당초 조합의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조합에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서 현재는 도로 개설 부분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소공원은 현재 공정률 90%로 연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지자체에 무상 기속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법 제97조에 따르면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은 구에 무상 기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에서 무리구로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때 도시정비법 제97조 7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경우에 사업 시행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정비기반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의지가 없다면 무기한으로 면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면제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무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시에 제출 결정되는데 연지 2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120개월로 기반시설을 설치는 내년 6월 16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조합의 조속기 공사를 완료할 것을 수차례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도 공동주택의 부분 준공 시에 기반시설 완료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 이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조합에서 제출한 공정계획대로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해당 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 당시 구청 소유의 기반시설에 대한 대부료 면제와 관련해서 소관부서는 어떤 검토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반시설 용도 폐지에 대한 대부료 면제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될 때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 가능한 대부료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면제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인 구청은 장래 기속될 기반시설에 대해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지 2구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수차례 조합과의 면담과 이행 독려가 있었으며 그 결과 도로의 경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고 소공원은 공정률 90% 정도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별 준공 후 지난 3년간 기반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주민복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 부탁드린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과 의회의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 인가를 받아 이전 고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준공과 이전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600여 세대의 입주 지연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일반 입주자들의 피해 또한 예상되는 사항이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개발 사업 착공 시점부터 기반시설 공사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운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전영희입니다. 첫 번째 주문하신 최근 3년간 일자리 및 사회 참여 등 전반에 걸친 신중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 역량 강화 및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5개 가정에 139명, 2024년에는 5개 가정에 131명, 현재 2025년에는 5개 가정에 17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중년층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지게차 조종 교육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통해 물류 및 생산 현장으로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을 통해 돌봄 분야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 및 진로 설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일자리 제공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중년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2024년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및 취업상담 매니저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노사발전재단 부산 중장년 내일센터와 연계한 중장년 경력 지원형 사업에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워크 서면점 디림스페이스에 신중년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스타트업 CEO 아카데미, 창업과정과 창업 네트워킹 데이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신중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산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신중년 사회공헌 지원 사업은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노인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구군 중 부산 진구와 연제구만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구는 2023년과 2024년은 부산시의 총 3개 운영기관 중에 우리 구가 2개 운영기관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2025년은 부산시 4개 운영기관 중 우리 구에서 3개 운영기관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에는 320명의 예산 5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공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2개소에 260명 예산 5억 5,700만 원으로 사회공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개소에 300명 예산 6억 1,100만 원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문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16일 손재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신중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은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진구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토대로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신중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사회 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은퇴 후 사회적 공백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전담팀 신설은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정부는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어 즉각적인 조직 신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일자리 정책 조직 체계를 활용하여 신중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타 지자체 사례, 지역 여건 및 조직의 운영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해 주신 남구 5, 6도 인생 후반 지원센터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하센터 운영 계획 및 신중년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을 종합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에서 건립 추진 중인 하하센터는 신노년층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기를 위한 여가, 교육, 공동체 활동 등의 거점 시설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4분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및 2027년 초 시설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센터 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북라운지, 청춘마당, 플레이 라운지,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부산시 방침에 따라 최초 4년간은 직영 운영할 예정이며 직영 기간 동안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액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4년 경과 후에는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하여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직영 지속 여부와 위탁 등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관 후에는 평생교육과 부산시 하하센터 재능기부단 등을 연계하여 활동적인 신노년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하센터는 기본적으로 은퇴한 신노년층을 위한 시설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및 사회 참여 등 지원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센터, 부산시 동래구에 조성 예정인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등을 참고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창업, 창직, 인큐베이팅 등 지역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후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산진구 신중년 정책 방향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기 퇴직하거나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실무 중심의 직무 교육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 분야에서는 우리 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상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부산시 및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업 지원도 한층 강화하여 위워크 서면점 등 창업 공간에 신중년 창업자들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며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손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전영희 문화경제국장님 그 신중년 전담팀에 대해서 인력 재원 부족한 문제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지 재개발 문제와 신중년 정책을 중심으로 구정 질문을 이어왔습니다. 연지 구역에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와 소공원은 구청에 기부 체납되어 당년 기속될 재산입니다.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기존의 기반시설과 부지를 제공했으나 분양과 입주가 끝나고 나니 새로이 되돌아야 할 기반시설이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다시금 살펴보고 그에 맞게 기반시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년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참여와 평생교육, 복합적 지원 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오늘 드린 제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연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유상 매입하기로 한 공공청사 용지 취득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약 300평 규모의 토지를 45원에 들여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취득 위에 향후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부족합니다. 토지 매입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어떤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매입인지 구체적인 공공청사 설치 용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연지구역 공공청사 용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용도 결정을 머뭇거릴수록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 용도, 기간,
소요 예산, 규모 등을 명확히 수립하여 연지동 초읍동뿐만 아니라 부산 진구지역 전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한 발 더 앞을 내다보는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